이번 동영상은 지난 과정 동안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웠고 어떠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그리고 VTX, 그리고 ADAS, 그리고 ITS, 그죠?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 그리고 ISO 26262 포맷, 그리고 OBD2, 즉 온보드 다이그노스틱, 그리고 CSMA CA, 그리고 CAN ISO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CAN 데이터 링크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가중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슬램이죠.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키포인트는 어떤 기능도 아니고 어떤 단일 요소도 아니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위치, 즉 자율주행 로봇이건 아니면 자동차건 드론이건 나의 위치를 센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혹은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를 측정하고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추측하고 거기에는 어댑티브 칼만 필터가 들어갔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몬테카를로 필터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칼만 필터 같은 경우는 선형 시스템에 적용되기 때문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몬테카를로 필터가 가장 요즘에 많이 쓰는 필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슬램이라는 것은 시뮬터너스 로컬라이제이션 맵, 즉 실시간적으로 자율주행 아니면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고 계측한 다음에 라이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계산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장애물을 계산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맵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맵. 그래서 고퀄리티의 맵을 그린 다음에 그 맵을 베이스로 해서 현재 위치에서 내비게이션, 즉 골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주행하는 것을 내비게이션, 즉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 것을 모션 플래닝 혹은 패스 플래닝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는 각각에 맞는 파라메타 값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떤 글로벌 파라메타 값을 베이스로 해서 목표 지점까지 간다 계산했을 때 갑자기 돌발되는 장애물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로컬 패스 플래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콜리전 어보이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회피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 알고리즘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라는 것은 자동차나 로봇이 선속도와 각속도를 리밋을 걸어놨죠. 최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다이나믹 윈도우라고 하고요. 장애물을 회피해서 갈 수 있는 선속도와 각속도를 계산하는 것을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실내 GPS보다는 이런 라이다라든가 레이더 혹은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외에선 GPS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겠죠. 그리고 이제 슬램에서 가장 베이직한 거를 추측항법, 데드 레코딩이라고 불렀고요.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회전축, 이동거리, 디코딩, 그리고 각속도를 다 우리가 실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로봇에 적용하더라도 로봇의 바퀴라든가 로봇의 그냥 추측 자이로 센서, 관성 센서죠. 그리고 어떤 바퀴의 이동량, 사이즈, 반지름,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각속도와 선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그것을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측항법으로 나의 위치를 추정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적용하는 그리고 선언하는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정의했을 때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는 것은 단일 기술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다. 어떤 거 들어가냐고요? 여기에는 많은 서브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세 가지 메이저 컴포넌트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센싱, 퍼셉션, 인지, 디시전, 결정을 포함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첫 번째 컴포넌트가,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드웨어 플랫폼 베이스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두 번째 메이저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이용한 모델링, 트레이닝, 학습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 그리고 하이 데피니션 맵, HD 맵이죠. 이것을 포함한 클라우드 플랫폼 세 가지 컴포넌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많은 서브 시스템, 즉 ADAS라든가 ITS라든가 인포테인먼트라든가 다양한 이런 기술, 그리고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연산하는 컴퓨팅 엣지 시스템 등등등을 다 포함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결국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현재의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수준은 어느 정도냐?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 다르겠지만 보통은 지금은 레벨 3 혹은 레벨 4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자 대신에 정기적으로 인터벌 간격으로 운전자가 핸들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3와 4 정도의 레벨을 갖고 있고 2035년 최종, 그리고 2030년 빠르면,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그때까지, 즉 시내 주행까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가적인 시스템이 많이 선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ITS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인텔리전스 교통관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히 자율주행 자동차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V2V, V2I, V2P, V2N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돌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을 인프라 장치, 즉 로드사이드 유닛, 그러니까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이라든가 감시 카메라라든가 그런 각종 데이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그 로드사이드 유닛 혹은 이큐먼트가 충돌 사고에 대한 거를 획득하고 그것을 ITS 정보센터에 보내고, 그리고 각각의 웨이브 혹은 와이파이로 모든 자동차에 어느 위치에서 사고가 났으니 뒤에 있는 차들은 우회하는 길을 가세요. 앞에 있는 차들은 서행하세요. 안개가 끼었건 눈이 내리건 비가 내리건 상황에 관계없이 교통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데 그것을 자동차에 알려주고요. 사람에게도 알려주겠죠. 그래서 안전자율자동차 레벨 4에 가면 운전하는 사람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 정보를 알아서 서행을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행할 수 있는 ITS 기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V2X, Vehicle to Everything Communication, 그리고 거기에는 V2V, Vehicle to Vehicle, 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그리고 V2N, Vehicle to Numeric Device, V2P, Vehicle to Pedestrian, 보행자 간에 서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실시간적으로 그러한 자율주행, 안전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단순히 현재 그 자율주행에서 나온 기술이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즉 2014년, 15년부터 도래한 기술 중이죠. 그 대표적인 게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 즉 ADAS죠. 그래서 ADAS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포워드 컬리전 워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방 차량에 감지된 움직임을 기반으로 동일한 차선 내 움직임을 분석하고 운전자가 제가 과속을 하거나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충돌을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을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었죠. 그리고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 긴급 자동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거리가 충분히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거나 시한적 여유가 있는데도 충분히 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동력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완전 충돌이 임박하다 하면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 스스로 브레이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의미하는 것을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이다. 이것 또한 ADAS에서 핵심 기술이었죠. 그리고 VSM, Vehicle Stability Management라고 해서 비와 눈, 살얼음, 그죠? 그리고 폭우,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정상적인 주행을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쏠리거나 안전하게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주행 노면 상태를 분석합니다. 분석을 해서 좌우 앞뒤 바퀴의 노면 마찰 개수가 다르게 제동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제동해서 실질적으로 차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혹은 전동 파워 스티어링 장치다. 제동과 조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사각시 통합 제어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이것 또한 ADAS의 핵심 기술이고 자율주행에 적용되는 기술이었죠. 그리고 이제 차체 자세 제어 장치는 베이클 다이나믹 컨트롤이죠. 그래서 바퀴 4개 출력을 다르게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차체 자세 제어 장치로서 오버스티어링, 언더스티어링으로 인해서 급제동, 급선회를 방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향 장치 중에 오버스티어링은요, 내가 코너링하는 각도보다 더 안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벗어나가는 경우를 오버스티어링이라고 부르고요. 언더스티어링은 내가 회전하는 것보다 무디게 회전해서 도로를 벗어나가는 것을 언더스티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VDC, 베이클 다이나믹 컨트롤러 차체 자세 제어 장치는요, 이 오버스티어링 현상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오버스티어링, 즉 내가 핸들을 조향 장치를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이 꺾인 거죠. 그렇게 오버스티어링이 발생할 때는 바퀴의 코너링의 그 제어 정도를 다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언더스티어링, 내가 회전할 각도보다 이 조향 장치가 덜 꺾여서 도로 바퀴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안쪽 바퀴 제어 혹은 바깥 바퀴를 제어해서 차체가 도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기술을 차체 자세 제어 장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적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본 것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자동차에는 안전에 대한 민감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토모비트 세프티 인티그리티 레벨, 즉 ISO 262가 국제 표준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차량용 전기 전자 시스템에 적용되는 모든 펑셔널 기능 세프티 기준이다, 표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부품은 하나 이상의 전자 시스템이 들어가면 다 적용됩니다. 센서, ECU, 액추레이터, 그러니까 모든 승용차에 들어가는 전자장치는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도체 부품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반도체 부품, 조립 완성 부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것을 ISO 262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하나는 ACL, 오토모티브 세프티 인티그리티 레벨에서 AC D등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이 가장 최고 엄격한 안전 규정이죠. 그래서 전장품의 안전 무결성 평가 기준이 결국 ACL D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부품의 엔진이라든가 그리고 에어백이라든가 조향장치 이런 것들은 D등급을 해서 가장 엄격하게
차량의 실력점 기준을 증가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머리 앤 리뷰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